미국의 마지막 개척지 알래스카. 눈 덮인 산맥, 수정처럼 맑은 강, 밤하늘에 춤추는 북극광이 있는 야생의 낙원. 모험가들이 금광에서 불을 축적하고 어부들이 연어와 킹크랩을 배에 가득 채우고 땅에서 석유가 솟아나 수십억 달러의 부를 창출하는 곳. 모든 주민이 그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매년 수표를 받는 주. 용감한 사냥꾼들이 야생을 정복하고 생존자들이 외딴 오두막을 짓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곳. 적어도 리얼리티 TV와 엽서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알래스카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가난이 겨울보다 더 차가운, 눈에 보이지 않고 잔혹한 알래스카 말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을 이 숨겨진 현실 속으로 안내하여 미국에서 가장 추운 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하의 추위를 견뎌내는 것 이상의 생존이 필요한 곳입니다. 1. 위치와 지리적 정보. 알래스카의 빈곤 현실을 파헤치기 전에 이곳이 왜 그렇게 독특하고 복잡한 곳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크기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면적이 15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북동부 지역 전체 크기와 거의 같습니다. 이 얼어붙은 지역은 지도 모서리, 대륙 북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남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베링해, 북쪽으로는 북극해에 접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미국 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로로 가려면 캐나다 국토 전체를 횡단해야 합니다. 서해안 시애틀에서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까지 육로로 3,000km가 넘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내륙 지역은 겨울에 영하 50도까지 쉽게 내려갑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온화한 도시 중 하나인 페어뱅크스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23도입니다.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약 17도까지 올라갑니다. 편차가 엄청납니다. 앵커리지나 주노 같은 해안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추위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지만 여전히 얼어붙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북쪽 끝, 최근까지 베로우라고 불렸던 우트키아크비크에서는 겨울에 해가 60일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 반대입니다. 해가 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항상 떠 있어요. 백야죠. 그리고 이곳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 에피소드가 끝나자마자 채널에서 미국에서 가장 외딴 도시에 대한 10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말문이 막힐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곳은 정말 미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주내 지역 사회의 80% 이상이 도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부시빌리지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비행기, 배, 스노모빌 또는 강이 얼어붙으면 얼음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으로 사는 게 벌써 힘든데 돈 없이는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2.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알래스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떠올릴 때면 그 이미지는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거대한 빙하, 연어를 낚는 곰, 눈 덮인 산, 그리고 오로라로 물든 하늘. 마치 얼어붙은 동화 속 배경처럼 보입니다. TV 드라마는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야생에 맞선 용감한 모험가들,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어부들, 그리고 고립된 가족들이 마치 옛날처럼 육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용기만 있다면 자연이 모든 것을 선사하는 기회의 땅,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TV는 이 꿈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히스토리 채널의 영하 생존 Surviving Below Zero 같은 프로그램은 현지인들이 매일 극한의 추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스커버리 플러스의 알래스카, 마지막 개척지 에일라카 The Last Frontier는 완전히 고립된 환경에서 사냥과 농사를 짓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물론 베링해에서 폭풍우를 뚫고 거대개를 찾아 나선 어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명한 죽음의 어획 Deadliest Catch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상은 똑같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모두 한적한 곳에 살고 있고 한 손에는 산탄 총을,
다른 한 손에는 손도끼를 들고 있죠. 마치 자연의 영웅들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어떨까요? 관광객 사진이나 리얼리티, 쇼에 등장하지 않는 그 반대편 말입니다.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인구의 거의 12%가 빈곤선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자해, 약물 남용, 가정폭력의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립이 삶의 방식이 아닌 지리적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어려워요. 음식, 약, 학교, 기회까지. 알래스카는 생활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곳이잖아요. 우유, 한 갤런이 캘리포니아보다 3배나 비쌉니다. 집 난방비가 집세의 절반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알래스카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가진 것이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매일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곳 중 하나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곳은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3번, 역사와 경제. 이누피아크족, 유픽족, 알유타족 등 여러 민족이 수천 년 전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고유한 언어, 관습,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흔히 에스키모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 용어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음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사냥하고 낚시하고 땅에서 나는 것을 채집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절과 환경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러시아인들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바다수달 가죽을 노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마치 노예처럼 사냥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1867년 러시아는 이 지역을 700만 달러 남짓한 가격에 미국에 매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바보짓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표에 서명한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의 이름을 따서 이 거래를 슈워드의 냉장고 또는 슈워드의 흰 코끼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금이 등장했습니다. 1896년 바로 인근 유콘에서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불을 찾아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마을, 도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호황은 1960년대 석유 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송유관과 소위 연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은 국가가 매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약 1,300달러였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한 달 난방비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번, 숫자로 보는 빈곤, 모든 빈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숲 빙하 그리고 매년 석유 보조금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정부가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2025년에는 연소득이 31,200달러 미만인 4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돈으로 몇 달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이 주에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준선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그 수치는 15%를 넘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더 심각합니다. 빈민 캠페인 Poor People's Campaign의 연구에 따르면 주민의 약 42%가 소위 저소득층, 즉 빈곤선의 최대 2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계층에 속합니다. 그들은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벼랑 끝에서 살아갑니다. 청구서 한 번만 늦어져도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이미 2만 7천 가구 이상이 집세나 주택담보대출금을 체납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지붕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1번, 생활비 언뜻 보기에는 기회의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가거나 정의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정말 비싸요. 사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유 한 갤런은 10달러, 기저귀 한 팩은 30달러입니다. 작은 집은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500달러에서 800달러이고 앵커리지의 방값은 1,200달러가 넘습니다. 레미틀리 플랫폼에 따르면 생활비는 미국 평균보다 25% 더 높습니다. 이는 대도시만 고려한 수치입니다. 외딴 지역에서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2배, 3배, 심지어 5배까지 치솟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비행기나 배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퍼베이나 키발리나 같은 마을에서는 계란 12개에 5달러, 화장지 한 팩에 28달러가 듭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죠. 문제는 식량만이 아닙니다. 난방 연료는 가족 소득의 최대 절반까지 소모할 수 있습니다. 노아탁이나 아낙투부크 패스 같은 곳에서는 연료 한 갤런의 가격이 최대 12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엄네스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가족은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만 연간 7,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앵커리지나 주노 같은 대도시에서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는 한 달에 약 1,500달러입니다. 전기, 가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지역에서 한 달에 300달러가 들고 페이지도 제대로 열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건 불가능한 방정식뿐이다. 밥을 먹을지, 집을 들지, 약을 살지, 집세를 낼지, 불을 켜두거나 겨울옷을 사세요. 정말 잔인한 계산이죠. 그리고 매일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미뤄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연은 단순히 빚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제대로 된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추위에 떨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6번, 주택 돈 여기서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길고 혹독한 겨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앵커리지 같은 도시에서는 방 2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1,500달러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집을 구할 수 있을 때에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 구입에 사용합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은 노후되었으며 사회복지 프로그램 신청 대기자 명단이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원주민 가족이 거주하는 시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좁은 공간에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4년 알래스카 안전주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주택의 약 40%가 과밀 상태이며 방 하나에 거의 3명이 거주합니다. 게다가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주택 중 상당수는 부실 자재로 지어졌고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곰팡이 핀 벽, 썩은 바닥, 그리고 열악한 단열. 이 중 20%는 배관이 없습니다. 욕실은 플라스틱 양동이, 그 유명한 꿀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은 감염과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구 동토층이 녹아 집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뉴톡과 키발리나 같은 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노숙자들은 앵커리지 숲속 텐트에서 생활하거나 버려진 건물에 불법 거주하거나 난방 터널에 숨어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추운 날에는 유일한 피난처는 붐비는 도심의 몇몇 분쟁 지역뿐입니다. 강과 연어, 숲, 야생 동물들로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도 다음 식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약 9만 5천 명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외딴 지역과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이 수치가 주민 4명 중 1명에 달합니다. 주범은 바로 가격입니다. 수박 한 개는 40달러, 감자 한 봉지는 30달러, 계란 한 12개는 15달러입니다. 더 외딴 지역에서는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통조림, 라면, 그리고 오래된 빵으로 연명하게 됩니다.
신선한 음식은 이제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건강 문제로 발생합니다.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질병들이 이제는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과거 원주민들은 땅에서 얻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사냥하고 낚시하고 야생 과일을 채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후가 변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라지고 휘발유는 비싸졌으며 사냥법은 사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가 없으면, 탄약이 없으면, 그물이 없으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이상 사냥하는 법을 모릅니다. 노년층 사이에서 전통 식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SNAP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만 5천 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뱅크는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기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근처에 시장이 없는 사람들은 배를 기다립니다. 배가 없는 사람들은 이웃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려면 운과 적응력, 그리고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주내 229개, 지역사회 중 200곳 이상이 도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에 가는 것은 비행기를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항공편도, 구급차도 도움도 없습니다. 많은 마을에서는 보건보조원이 돌봄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훈련만 받은 기술자일 뿐 체계도 장비도 없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더 심각하면 환자를 비행기로, 지역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해 멀리 떨어진 친척들에게 의사가 안내를 해주는 가운데 전화로 출산이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말 그대로 비용이 따릅니다. 의료 후송에는 3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긴급한 경우에는 10만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말이죠. 보험이 없으면 갚을 수 없는 빚이 됩니다. 원주민들은 연방제도인 인디언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과부하 상태입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에 줄이 서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 결과는 수치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원주민의 기대 수명은 더 낮습니다. 결핵은 전국 평균보다 7배 더 흔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곰팡이가 핀 집에 살며 적절한 난방이 없는 아이들에게 흔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원주민 청소년의 자살률은 더욱 심각합니다. 고립, 겨울의 어둠, 심리적 지원 부족 등이 그 예입니다. 위험한 조합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문제조차 비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독감이든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거의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석유 보조금, 즉 연구기금 배당금은 1980년대부터 존재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각 주민에게 생활비 지원금으로 1,702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영상 전체에서 보셨듯이 연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SNAP, 메디카이드, WIC 등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등록하고 승인을 받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특히 외딴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서 서류상으로는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교회, NGO, 자원봉사자들이 식량, 담요, 때로는 의약품을 기부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땜질일 뿐입니다. 잠깐의 안도감, 폭풍이 지나가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정부는 의사들이 시골에서 일하도록 장려하거나 농촌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몇 가지 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 접근성 부족, 우선순위 부족이 존재합니다. 내륙 지역, 목조 주택, 도로 없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며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착하는 것은 늦거나 부족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어디에서나 힘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멀리 떨어져 있고 비싸고 얼어붙어 있는 이곳에서는 가난이 그저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하고 종종 비인도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